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같이 보기입니다. 오늘은 검진 결과표를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항목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간 수치입니다. 결과표에 AST, ALT, 감마-GTP라는 처음 보면 무슨 암호 같은 알파벳이 줄줄이 나오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숫자가 찍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술을 별로 안 마시는데 왜 간 수치가 높지? 지방간인가? 큰 병이 생긴 건가? 병원에 바로 가야 하나? 좀 더 지켜봐야 하나? 이 세 가지 질문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검진 결과표를 같이 읽어드리는 채널 건강검진 같이 보기입니다. 시작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법을 안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이미 간질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간 수치 이야기 전에 간이 어떤 장기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단백질을 만들고 탄수화물과 비타민을 저장하고 담즙을 만들어 소화를 돕고 약이나 술처럼 몸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에는 매우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간은 상당히 손상이 진행되어도 스스로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피곤하다,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하다, 이런 증상은 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없어도 간이 나빠져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런 증상이 있어도 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로 간 수치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결과표에 나오는 세 가지 수치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AST입니다. AST는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입니다. 간세포가 손상되면 이 효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나와서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 수치는 일반적으로 0에서 40 IUL입니다. 그런데 AST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AST는 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 신장, 근육, 뇌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AST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도 AST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LT입니다. ALT도 AST처럼 간세포 안의 효소입니다. 정상 수치는 마찬가지로 0에서 40 IUL입니다. 그런데 ALT는 AST와 달리 주로 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ALT가 높다면 간세포 손상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즉 ALT가 간 수치 중에서 가장 간의 상태를 잘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감마-GTP입니다. 결과표에는 -GTP 또는 GGT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감마-GTP는 간세포 내 담관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담즙 흐름이 막히거나 간에 염증이 있을 때 올라갑니다. 정상 수치는 남성 기준 11에서 63 IUL, 여성 기준 8에서 35 IUL입니다. 감마-GTP의 특징은 알코올과 특정 약물에 매우 민감하다는 겁니다. 술을 자주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감마-GTP가 음주량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같이 봐야 할까요? AST, ALT, 감마-GTP 세 가지가 모두 높은 경우 간이나 담도, 계통의 문제를 확인하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AST와 ALT만 높고 감마-GTP는 정상인 경우 간세포 손상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감마-GTP만 높고 다른 수치는 정상인 경우 반드시 간질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나 복용 중인 약, 건강기능식품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금주하고 영양제 등을 잠시 중단한 뒤 한 달 후 재검사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간 수치가 높으면 다 지방간인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간 수치를 올리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 지방간, 비만,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약 중 일부는 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약, 영양제, 건강보조식품도 간 수치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O형,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서 간 수치를 크게 올립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렬한 운동 직후에도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AST는 근육에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 이후에는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도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간이 반드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간경변증 환자나 만성 비활동성 간염 환자는 간 수치가 거의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 수치 정상이니까 괜찮다고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니어 세대분들 중에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간 수치가 높게 나오나요? 이 경우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깁니다. 이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약 20에서 30% 정도로 추정됩니다.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은 과체중이나 비만, 복부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운동 부족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특히 밥을 조금 먹는다고 하셔도 흰 쌀밥 위주로 드시거나 과자, 과일, 음료를 자주 드시면 탄수화물 과잉으로 인해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ALT나 AST가 약간 올라가 있거나 초음파에서 지방간으로 확인되어 처음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입니다. 시니어 세대분들은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아 드시거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여러 가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약 중 일부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그리고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약들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삼, 알로에, 오메가3, 비타민 등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특정 성분이나 고용량에서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한약, 달인물즙 종류는 간 수치를 올리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 목록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드리세요. 세 번째, 체중과 복부 비만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복부 비만이 있으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근육량이 줄면서 체중은 그대로인데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마른 지방간 또는 정상 체중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체중계 수치만 보고 나는 살이 안 쪘으니 괜찮겠지 하시면 간 수치 이상의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 수치가 높을 때 어떤 경우에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AST 또는 ALT가 정상 수치인 40을 3배 이상, 즉 120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간세포 손상이 상당한 수준일 수 있어서 원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 황달이 생긴 경우입니다.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갈색처럼 짙어지거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은 간이나 담도,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셋, 복부 우측 상단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이신데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활동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간 수치가 경미하게 높더라도 3개월 이상 꾸준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 만성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검진에서 처음으로 간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1.5에서 2배 정도 높게 나왔고 황달이나 복통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당장 응급으로 가실 필요는 없지만 담당 내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에서 지방간이 확인되었거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체중 감량, 식이 조절, 유산소 운동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체중 감량입니다. 현재 체중의 3에서 5%만 줄여도 간 내 지방이 줄어들고 간 수치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를 줄이면 간 내 염증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너무 빠른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에 걸쳐 천천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식이 조절입니다.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당분이 많은 음료, 튀긴 음식을 줄이세요. 과도한 과일 섭취도 과당으로 인해 간에 지방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술이 원인인 분들은 금주가 최우선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금주만으로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유산소 운동은 중등도 이상 강도, 즉 약간 숨이 차지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최소 6주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 적합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수중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건강기능식품과 민간요법 조심입니다. 간이 나빴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즉 달인물, 한약 종류는 간 수치를 더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것을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5의 첫 번째, 간 수치가 정상이면 간은 건강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경변증 초기나 만성 간염 환자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의 두 번째, 간 수치가 높으면 당장 간암인가 싶다. 간 수치가 높다고 바로 간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간, 음주, 약물 반응처럼 훨씬 흔하고 관리 가능한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5의 세 번째, 피곤하면 간이 나쁜 것이다. 피로감은 간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빈혈, 갑상선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깁니다. 간 수치 정상인 사람도 피곤할 수 있고 간 수치가 높아도 피로를 전혀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로와 간 수치를 반드시 연결지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용 딱 5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간 수치 항목 중에서 ALT가 간의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둘, 감마 GTP만 높고 다른 수치는 정상이면 간질환보다 음주, 약, 영양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주하고 1개월 후 재검사해 보세요. 셋, 술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깁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국내에서 약 20에서 30%입니다. 넷, AST 또는 ALT가 120 이상이거나 황달, 복통이 동반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다섯, 지방간 치료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약이 아니라 체중 감량과 유산소 운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간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건강검진 전날 평소 먹는 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검진 종류별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아주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검진 같이 보기와 함께 결과표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